오늘은 미량 미네랄의 아주 유명한 영양소죠. 셀레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타임지에서요, 셀레늄이 항산화, 항염증, 거기다가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브라질 너트도 같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 한때 홈쇼핑에서 항상 브라질 너트를 팔았던 것 같아요. 정말 셀레늄이 이렇게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보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셀레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셀레늄의 기능을 알아볼게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셀레늄의 기능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 샀을 때 셀레늄이 들어있으면 이런 문구가 효능 및 효과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로 섭취할 때는 대략 20에서 130 마이크로그램 정도 범위의 성분이 들어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권장량, 영양 권장량은요, 우리나라 여성은 5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남성은 6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 상한 섭취량이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일일 섭취량으로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게 섭취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이 첫 번째 이 기능,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미네랄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효소의 보조인자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은 보조인자지만 얘가 없으면 효소가 기능을 못하고, 효소가 기능을 못하면 대사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필요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과 달리 되게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이 셀레늄이 필요한 부위가 두 부위예요. 첫 번째는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기능을 잘 하려면 보조인자, 특히 이제 보결적으로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이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하는 역할이요,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 이렇게 반응성이 너무 높아서 돌연변이도 만들고 염증 반응도 일으키는 애들을 반응을 잘 못하게 캄 다운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다시 기능을 회복하려면 이때 또 필요한 영양소가 또 하나 있긴 있는데요.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 해독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꼭 거기에 글루타치온, 그리고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 B2, 이게 항상 같이 짝꿍으로 따라다녀요.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요 기전 때문이에요.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전 두 번째는 비타민 E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비타민 E는요, 이 세포 밖에서, 세포막에서 1차 방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도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 독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1차 방어 역할을 하고요. 이 비타민 E가 미처 다 커버하지 못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와 셀레늄, 그리고 이거를 재생시키는 비타민 B2가 협동을 해서 활성산소의 기능, 자유라디칼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전상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도와주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기능을 잘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만들 때 필요한 보조인자로 셀레늄이 꼭 필요해요. 이 기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T4 형태에서 기능을 잘하는 T3 형태로 될 때 쓰는 효소에 필요한 보조인자가 셀레늄이다. 셀레늄이 없으면 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T3로 바뀌어서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셀레늄을 보충하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기능은 대표적으로 황산화 효과, 그런데 이게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게 이제 간에 있는 세포다 보니까 간 해독과 연결이 되는 기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갑상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브라질 너트,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이런 종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제 브라질 너트는 하나만 드셔도 한 40에서 5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여자분들 1일 권장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6알 드시게 되면 상한 섭취량을 드시게 되니까 하루에 한 2-3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로 드실 때는
항상 물어보는 게 이 미네랄들은 여러분들이 무기물 형태가 좋은지 유기물 형태가 좋은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셀레늄도 있고 무기셀레늄도 있는데 이론상 대부분의 미네랄은 유기물 형태가 좋아요. 유기물 형태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근데 셀레늄은 조금 예외예요. 음식물은 대부분 유기셀레늄인데요. 섭취를 하면 흡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흡수된 다음은 대부분 근육에 저장이 돼요. 90% 정도 다 저장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항암 효과, 거기다가 뭐 갑상선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는 유기셀레늄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셀레늄은 무기셀레늄이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셀레늄은 이제 근육에 저장되지 않고요. 각 세포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항암은 아까 셀레늄 기능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섭취를 한다고 가능한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대부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방사선 치료 하시기 전에 셀레늄이 들어있는 수액을 맞으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으시거든요. 이때는 거의 한 1000 마이크로그램, 아까 상한 섭취량이 400 마이크로그램이었잖아요. 이거에 한 2배 이상 되는 용량을 단기간에 확 올려서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들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정말 많이 계속 먹는다고 해서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정보에 꽂혀서 진짜 하셔야 될 건 안 하고 브라질 너트만 드시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제 병원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셀레늄의 농도를 확인하고 의사랑 상담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셀레늄을 영양제로 섭취하실 때 같이 안 드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꼭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셀레늄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 영양제와 셀레늄 영양제를 드실 때는 적어도 4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치료할 때 수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도 같이 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양제나 식품으로 드실 때는, 특히 영양제로 드실 때는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셀레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기능을 잘 기억하시고 나한테 필요하다면 음식으로도 채우고 영양제로도 채우고 필요하면 의사랑 상의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